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언어 교환할 때 무슨 얘기할지 고민될 때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써먹기 좋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정리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정리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이 단순해 보이는 정리가 어떻게 하나의 깊은 철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전 세계를 흡쓴 곤마리 메소드의 핵심이잖아요. 물건을 딱 만졌을 때, 이거다! 하는 설렘이 없으면 버리라는 건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그냥 방 청소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무슨 영적인 수행 같은 걸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걸까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정리가 왜 단순한 집안일 그 이상인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바로 마음의 디톡스로서의 정리입니다. 우리의 공간 상태가 우리 마음 상태랑 어떻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방이 어지러운 건 마음이 어지러운 것과 같다. 딱 이 슬라이드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청소는 그냥 뭐 먼지 털고 물건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내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명료함을 찾는, 뭐랄까, 일종의 조용한 의식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리라는 평범한 행위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됐을까요? 그 깊은 철학적 뿌리를 한번 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물건 정리하는 기술 이름 같지만 사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요가의 영적 수행법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하면서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하는 거죠. 정말 깊은 뜻이 숨어 있죠. 이 단샬이라는 말을 한 글자씩 뜯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첫째, 단,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둘째, 샤, 이미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들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 바로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때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거절하고 버리고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과정인 셈이에요. 이런 비움의 철학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선, 즉 젠 불교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선종 사찰에서는요, 사무라고 해서 청소 같은 일상의 노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큼이나 몸을 움직여 주변을 정돈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비우는 중요한 수행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특히 신기하다 하실 거예요. 공마리 메소드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낡은 양말 같은 걸 버릴 때 고마웠어 하고 인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양말한테 인사를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일본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애니미즘에 있어요. 야오요로즈노 카미라는 말처럼 세상 모든 것에는 800만,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신이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죠.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도, 내가 쓰던 물건 하나하나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한쪽에서는 그냥 쓰레기인데 다른 쪽에서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게 그냥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심리적 장치인 셈이에요. 그동안 내 곁에서 제 역할을 다해줘서 고마워 하고 잘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물건을 버릴 때 드는 죄책감도 덜고 훨씬 긍정적으로 비워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마지막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정리 철학이 일본의 지리적인 특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미니멀리즘 하면 보통 이런 아름답고 텅 비어있는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공간을 떠올리죠. 보기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하지만요, 일본에서 이 텅 빈 공간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정말 잦은 나라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집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고 무거운 가구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집이 비어 있다면요. 바로 그거예요. 집에 물건이 적다는 건 비상시에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텅 빈 공간이 곧 안전한 공간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마음의 디톡스부터 시작해서 깊은 철학, 그리고 생존 전략까지. 정말 정리라는 주제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언어 교원 시간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렘을 주는 물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절대 못 버린다 하는 아이템 있나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특별한지 친구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두 번째 질문. 아직 멀쩡히 쓸 수 있는 물건에 버릴 때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많이 두는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것만 두는 미니멀리스트에 가까우신가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현대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화할 때 막힘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들도 준비했어요. declutter, spark joy 같은 표현들 꼭 기억해뒀다가 대화 중에 한번 써보세요. 훨씬 더 풍부한 대화가 될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방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명료해진 마음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말할 때 가장 필요한 자신감을 선물해 줄 거예요. 주변도 마음도 정리하고 더 자신감 있게 언어 학습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비워낼 수 있는 것, 그게 물리적인 물건이든 마음속의 걱정이든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